SKT 카카오 시너지 기대 콘텐츠주 손풍 확산될까입니다. 자, SK텔레콤 그리고 카카오 이 둘이가 전략적 제휴를 해가지고 커머스, 디지털 콘텐츠, 뭐 ICT 이런 쪽으로 같이 해보겠대요.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좀 빠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데가 컨텐츠다 이래가지고 오늘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동안 뭐 아스날 연대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다가 확 살아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컨텐츠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의 시너지가 더 기대될 수 있는 시장이 될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강준혁 파트너한테 먼저 가시죠. 예, 일단 저는 이건 무조건 컨텐츠주들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예,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이제 5G 시대가 이제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예전에 이제 2G에서 2G에서 3G 넘어올 때 시장 안에서 이제 한번 급등을 했던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음원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었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스마트폰에서 이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기는 사실 좀 어려웠고, 다운받았죠. 그렇죠. 다운을 받든지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리어커에서 이제 카세트를 사든지 뭐 이렇게 너무 옛날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가 이 스트리밍이 이제 원활하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음원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SM이 됐던 예전 차트 한번 돌려보시면 그 부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뭐 두세 배 오른 게 아니에요. 한참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3G에서 4G로 넘어갈 때는 컨텐츠 중에서 뭐가 될 거냐? 이제는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영상 중에서도 요즘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활성화되면서 홍보 효과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탕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넷플릭스가 처음 들어올 때 넷플릭스 되겠냐 뭐 그런 얘기가 네, 많았는데 그쵸. 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는 IPTV에 눌릴 것이다라는 의견도 예. 있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잘 이 되고 유료니까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되고요. 심지어는 요즘 이제 옥수수에서 이제 SKT가 이제 지상파 3사 그쪽 웨이브하고 이제 합병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은 OTT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좋아지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밥을 먹으러 갑자기 서브웨이를 간다든지 드라마 안에서 네. 그러니까 간접 광고도 굉장히 많아지죠. PTL. 그렇죠. 네. 이 얘기 자체는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하면 드라마 제작비 자체가 옛날엔 굉장히 좀 협소했다면 이제는 드라마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그쵸, 네. 얘기가 되고, 드라마 제작비가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드라마의 질 자체도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라마가 아무리 질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보면 관계가 없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리밍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음원이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영상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뭐 어떤 드라마가 떴다, 어떤 드라마가 뜨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나라가 컨텐츠가 좋습니다. 좋죠, 사실. 네.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우리나라 웹툰이 엄청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던데 외국에서는 그 웹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외국도 그림 다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자체가 우리나라가 워낙 이게 강하기 때문에 네.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별에서 온 그대인가? 그거 보고 중국 공산당에서 왜 우리는 이런 거 못 만드냐? 너희는 크리에이티브가 안 돼. 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한민국의 영상 컨텐츠 시장 자체가 제대로 이제 커지는,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선두에 지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됐던 아니면 그 JTBC 관련된 회사들이 됐던 네. 이런 영상 관련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덟 회사들은 무조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왕 이야기 나온 네. 김에 좀 이어가자면 좀 전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돈도 많이 들어요. 대작이고. 그죠? 그리고 이게 되면 대박. 약간 게임주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게임주도 요즘은 옛날에는 뭐 애니팡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얼마 안 드는데 아이디어로 뿅 해가지고 그쵸. 딱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다가 그쵸. 실패하는 순간 어우. 라고 옛날엔 됐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스달 연대기는 사실 실패를 안 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원래 이제 영화가 사실은 게임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영화를 한 편 만들어 놓으면은 싹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거기 그쵸? 다 네. 돈이 들어가 있고 창투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쵸, 네. 감독 돈도 들어가고 저번에 어떤 그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출연료는 거의 안 받고
나중에 이제 이거 러닝 개런티가 러닝 들어가는 개런티를 거. 받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그 리스크에서 지금 피해 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이게 여기에 들어오는 간접 광고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한 편 냈다가 드라마가 망하면은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끝인데 요즘은 드라마가 망할 것 같으면 유튜브에 한번 띄워보고 유튜브의 반응 별로 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감성에는 아닌데 중국 감성에는 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네. 중국 감성에는 아닌데 이게 또 태국 감성에는 맞을 수가 있고 태국 감성에는 또 아닌데 유럽 감성에 또 맞을 수가 있는데 이걸 옛날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해볼 길이 없었는데 지금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길도 있고 간접 광고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비용 자체를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단 있기 때문에 네. 옛날처럼 그냥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을 드라마가 잘 되면 대박이고 아니면 쪽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경락 파트너한테도 한번 네. 여쭤볼 텐데 이 컨텐츠주부터 볼게요. 컨텐츠주의 미래. 네. 뭐 일단은 뭐 무조건 좋아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줬어요. 전 좋으면 어때요? 무조건 좋아. 아, 저도 똑같아요. 무조건 좋아한데 네. 오늘 이제 카카오나 SK텔레콤의 그 지분 확보 관련된 뉴스 때문에 뜬 것만은 아니에요. 캐리소프트라는 회사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유튜브 캐리TV라고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그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던데 아무튼 뭐 구독자 수도 많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23만 구독자더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상장하는데 오늘 시가총액이 700억이 넘어갔어요. 네. 유튜브 제작업체인데 그러면서 이제 콘텐츠에 관련된 또 재조명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미디어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5G 시대가 열린다고 해가지고 VR이나 AR이 먼저 시대가 열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먼저 이제 미디어 관련된 시장이 더 크게 열릴 거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업체들의 그 갑질은 지상파 3사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송국이었는데 지금 넷플릭스가 콘텐츠 확보에 나서기 시작했고 또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또 이제 웨이브 그 SK텔레콤에서 하는 것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옥수수 콘텐츠 확보에 다 나서면서 이 콘텐츠 프로듀싱의 시대 그 이수만 회장이 한 얘긴데요. 콘텐츠를 프로듀싱하는 그 시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대한 주가의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좀 멜론이나 뭐 이런 기업들 로엔이었나요 그때? 네네. 그런 기업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듯이 지금은 미디어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넷플릭스로도 판매되고 디즈니 플러스로 판매되면서 재가격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콘텐츠에 대한 재가격. 그렇게 되면서 이제 흔히 말해서 대박 신화를 일궈내는 캐리TV처럼 별것도 네. 아닌데 흥행을 하는 것들처럼 그런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그 과거에 이제 좀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게임에서 소자본을 들었는데 대박을 치는 작품들이 막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콘텐츠와 관련돼서도 저는 지금까지 솔직하게 분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뭐 나스달 연대기인가요? 네, 뭐 아스달 연대기. 아스달 연대기. 네. 저도 드라마는 전혀 안 봤는데 이번에 이제 5G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OTT 시장 확대되는 거 보면서 최근에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는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뭐 최근에 본 것 중에서 그 이병헌 나왔던 게 뭐였죠 그게 그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들었던 거 미스터 션샤인인가? 아, 네네. 예. 그런 거 만들었던 뭐 그 제작 업체들 네. 전혀 제가 드라마를 모른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업체들은 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저는 않나. 종목을 분석한다는 생각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안 보시는군요. 지금부터 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요거 얘기 하나 해볼게요. 어차피 아까 했던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 네. 아스달 연대기 지금 이제 아신다고 하니까 네네. 이 아스달 연대기가 사실은 잘못되진 않았어요. 원래부터 판권을 쭈르륵 팔아놔가지고 이건 적자를 볼 수 없는 구조를 다 만들어놓고 짠 어때 하고 내놨더니 망했어요 드라마가. 네. 그랬더니 스튜디오 드래곤은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뭐 대응을 함에 있어서도. 근데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가. 네. 그러니까 이제 라인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드라마 뭐 팬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뭐 SM 라이프 디자인인가 뭐 그런 기업들도 그렇고 뭐 J 콘텐츠리도 그렇고요. 앞으로 나오는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못내 아쉬운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병헌 감독의 그 뭐 멜로가 체질? 뭐 그런 뭐 어때요? 예.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기대를 했는데 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배팅 능력이 있어야 되는 하나의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넷플릭스라는 OTT를 또 타고서 그 컨텐츠 플랫폼을 타고서 성공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작품들도 많이 나올 거고 또 많이 대한민국 작품들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팔리는 것들 이거는 이제
뭐 동물적 가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미리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콘텐츠가 뭐 우리나라 경쟁력이 워낙에 그렇죠 좋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는 뭔가 이때까지는 어떤 공급자의 측면이었다면 지금은 생산자의 측면에서 쳐다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콘텐츠주에 대해서는 두 분 역시 훈풍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로 정리를 하고